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망의 역세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재 가치를, 부동산 자체의 내재 가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요소인데요.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남권이나 서울에 또는 서부권이나 또는 강북권에 소외된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경전철 중심으로 해서 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이제 가치가 좀 미반영됐던 지역들이 선점하신다고 하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시 도시철도 전체적인 이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총 연장은 한 473km 정도 되고요. 일일 약 8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이용량이 많죠. 그다음 1년 약 29억 명이 수송이 되고요. 수송 분담률 같은 경우도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서 서울뿐만 아니고 어쨌든 도시철도망이 들어가거나 또는 외곽에 들어가는 역세권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2차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현행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2028년까지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강북 횡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전체 노선은 10개 노선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표를 마련해서 10개 노선을 지금 확정해서 발표되고 있고요. 6개 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노선이고, 기존 선을 개량하는 게 한 2개 노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연장 노선이 한 2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발전한 아까 말씀드린 비강남권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선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민자를 하니까 잘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한다는 말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호선 급행화든 지자체 최초로 기존 노선 개량하는 사업도 있겠는데요. 4호선 급행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4호선이 굉장히 이제 길고 역이 많은데, 이런 많은 역들을 단순화해서 빨리 갈 수 있게, 9호선 급행처럼 빨리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신규 수혜자가 한 40만 명 정도가 수혜가 발생을 하고요. 통행 시간은 한 15% 정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분 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75%까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의 절차는 이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예정으로 해서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구체적 내용을 조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눈에 띄는 노선 자체가 강북 횡단선입니다. 이 강북 횡단선 자체는 전체적으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면목선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강남에 있는 9호선과 맞먹을 정도의 효과가 있는 노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 이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는 역들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가지시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나 더블 역세권이 되지 않더라도 소외되었던 지역에 여기 들어가는 지역은 관심을 가지시면 내재 가치가 향상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서부선이 있습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여의도를 통과한다는 말은 대규모 업무지 단지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단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업무 단지를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기 없어서 이 업무 단지를 행할 수 있는 또는 강북 쪽이나 강남 쪽에 해당되는 지역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여기 없었던 명지대 뭐 이런 쪽도 유념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면목선이나 5호선 직결화라든가 그다음 서부선 남북 연장이라든가 난곡선, 목동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10개 노선인데요. 뭐 개략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강북 횡단선이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기본적으로 목동에서 청량리 가는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노선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25.72km가 되겠고요. 2조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이신설 연장선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면목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에서 신내동 가는 노선인데요. 나중에 강북 횡단선과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난곡선 같은 경우 이제 보라마이 공원 쪽에서 난항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목동선은 이제 신월동에서 당산역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강북 횡단선하고 서부선도 굉장히 의미 있는 노선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지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지구 여의도를 통과해서 여의도에 여기 3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강북 라인인데요. 중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계 연장선은 별도로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선 중에서는 이제 4호선 급행화가 되기 때문에 9호선처럼 급행 노선을 타시게 되면 가까워지니까 강북 쪽에 멀리 있는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나 내용적으로도 가까워지는 빨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5호선 직결화가 있습니다. 5호선 자체 직결하는 노선도 기존에 없던 노선 중에 직결화를 해서 좀 더 가깝게 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선도 지역에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다음 강북 횡단선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 목동에서 청량리 가는 아주 긴 노선인데요. 뒤쪽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계획 노선 중에 재정사업으로 다시금 진행되는 민자에서 정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노선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목선이나 목동선, 난곡선 그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목선 자체가 강북 횡단선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한 라인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호선 급행화도 말씀드린 것처럼 4호선 급행화는 전체적으로 짧아진다. 그 노선을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강북 쪽에 계신 이쪽에 우리가 좀 멀죠? 그러다가 좀 아시는 것처럼 이 위쪽 강북선 끝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접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효과는 진접에서 아랫부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루어졌던 아무래도 미반영됐던 소외됐던 이 지역들이 빨리 서울 중심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면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4호선 급행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시황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청량역부터 국민대나 평창동, 특히 평창동은 지하철이 없던 곳입니다.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DMC나 그다음에 등촌 이런 쪽 목동사거리역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광복 횡단선 노선인데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선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의미가 있는 선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여러분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서부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인데 여의도를 지나간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노선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의도에 3개 노선이 지나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그 순복음교회 지나가고 MBC, 한양아파트 이렇게 3개 생깁니다. 그런 노선은 그 노선보다는 그 위쪽에 있는 명지대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부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쪽을 이렇게 3개 지나간다. 여기가 이제 순복음 교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MB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특히 위쪽으로 소외된 지역. 그 다음에 연장선은 빼고요. 그 다음 면목선도 넘어가고요. 면목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 횡단선하고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가지고 소외됐던 지역들에 대한 이런 관심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난곡선에 대한 내용이고, 난곡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난곡선은 이제 그 큰 틀에 따라서 학교별로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버스가 운행되지만 학교 근처 쪽으로 초등학교가 많죠. 근처 쪽으로 여기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미반영됐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서 가치가 반영되는 역 중심으로 늘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노선을 이제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난양초교라든가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초등학교 있는 쪽에는 기존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역사가 어쨌든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역세권이 형성이 되면 보통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발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향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동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5호선 직교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 직교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5호선 같으면 이제 강동역에서 이게 분기가 돼가지고요. 상일행이나 또는 마천행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됐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려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로 전체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해양에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빠져가지고 5호선이 해당되는 올림픽 공원역을 통해서 9호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교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4호선 급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미반영됐던 강북 쪽에 그런 지역들은 급행이 빨라지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계획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구체적으로 그다음 내용 시의회 청취를 하고요. 주민 설명회 과정이 있고요. 4월 정도에 확정하고 승인 신청이 있으면 하반기 내에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런 진행 과정을 이해하셔가지고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냐를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국가의 균형 발전, 특히나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치가 미반영되었던 지역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에 큰 도움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프로님께서 세미나에도 또 신설 철도망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또 얘기해 주시는 시간도 마련하셨다고요? 네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철도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점 해소 확실하게 도와드리고요. 세미나 신청도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우 프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포인트 레슨 2부에서는 세 가지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호재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통건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N세권의 중심에서 중랑구 상봉동의 소형 아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필살기는요, 직주 근접에 희소 가치까지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건대와 세종대 앞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PMC의 김채영 프로님과 함께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봄이 부쩍 다가왔죠. 여러분들 봄 되면 나들이도 많이 가는데 또 부동산에 또 관심이 많은 그 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세 가지 그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참 많이 풀렸습니다.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관심이 생기신 필살기 지역이 있으시다면 매물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연락 주시면 본 필살기에 대해서 상세한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의 필살기, 프로의 추천 부동산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남가자동에 있는 통건물인데요. 네. 예, 지켜봐 주세요. 네, 남가자동 하면 주변에 대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요 아주 풍부할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교통호재가 눈앞에. 남가자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을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룰을 따라서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와의 접근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서대문구 지역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번에 발표된 강북 횡단선 아시죠? 예, 그 전에 이제 경전철로 네. 서부선도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교통호재로 꽉 차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넘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근의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남가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남가자동을 둘러싼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준비한 건요. 남가자동 통건물인데요. 6호선 세전력 도보 이용 가능인데 지금은 조금 세전력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굉장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명지대학이 그동안에 명지대학역이 없었어요. 좀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전철 명지대역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지난주에 발표됐죠. 강북 횡단선이 명지대역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명지대역이 환승역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지는 46.9평이고요. 반지하 1층에서 3층까지 4층으로 이루어진 통건물이 되겠고요. 2017년 7월에 준공이 완전히 완료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원룸이 11세대, 1.5룸이 4세대인데 이 1.5룸은 복층으로 돼 있어서 위에 다락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넓은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어 놓은 거고요. 또 매매가는 17억 7천만 원인데 뭐 보증금이랑 또 대출을 활용하시면 5억 2천만 원이면 이 통건물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통건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6호선 세전력을 도보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초역세권이라는 게 아주 눈에 띄는데요.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원룸은 11세대고 또 1.5룸이 총 4세대여서 15개의 세대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지 여건이 좋아 이게 꽉 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곳은 보면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이 통건물 주변에 명지대학교 있죠?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 뭐 초중고 다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백년산 근린공원.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이 백년산 근린공원은 뭐 등산 코스도 있고 운동 코스도 있고 여기 뭐 올레길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식물원도 있고 이렇게 식물도 사시사철 볼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바로 여기 상암 DMC 개발 지역에 또 직장인 수요가 많이 있어서 바로 세전력 다음 여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가까운 곳을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살기 좋은 곳, 내가 좀 만족스럽게 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면 뭐 원룸 1.5룸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임차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이 통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임차수에 월세 받는 것도 월세 받는 거지만 앞으로의 그 차익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오늘 가지고 나온 남가자동 통건물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알토란 같은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명지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 그리고 임직원들의 임대 수요까지 꽉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전력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DMC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인력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차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로 꽉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발 호재는 아까 뭐 서부선 얘기했지만 서부선이 이 명지대 생기고 뭐 상암 DMC, 김포공항, 여의도 금융 이게 다리를 건너가니까 그것도 만족스럽게 그 교통 호재가 꽤 크게 돼 있고요. 또 이 가재울 또 뉴타운이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혜도 보실 수 있고 인구 변화 추이를 보시자면 지금 올해 1인 가구가 28.6%나 달해요. 그래서 2인 가구까지 합하면 5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룸, 1.5룸, 2룸, 1, 2인 가구 증가로서 공실 걱정은 없으시고요. 또 향후 교통 호재 개발이 있죠. 서부권 중심지로 이제 변모하겠죠. 그 교통호재 때문에. 그러면 주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빵빵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원룸과 1.5룸으로 채워져 있는 통건물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실 걱정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통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통건물 보면 요즘은 다 이렇게 혼자 살기에 잘 돼 있어요.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 다수 근무지랑 또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통건물은. 근데 임차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역세권도 이제 거의 초역세권으로 명지대역이 그 환승역이 생기면 서부선이나 강북 횡단선이 생기면 역세권에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다음에 학세권 또 직주 근접지죠. 직장인 수요도 많이 주변에 있고 또 숲세권 백년산도 언제든지 활용한 사시사철 아름다운 그 산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시는데 별 불편이 없고 또 이 통건물의 특징에서 좋은 점은 뭐 거의 50평 가까이 되는 대지를 소유할 수 있고 향후 또 이제 저기 전월세 상승 지역이 예측이 되는 곳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전철들이 또 개통이 되고 나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그만큼 차익을 보실 수 있고 리스크 없이 통건물에 월세 받으면서 향후 차익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미래 가치가 탄탄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교통호재를 크게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아직까지는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격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17억 7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전세 예상시 9천만에서 1억 5천만 원이 지금 저기 맞춰져 있고요. 또 보증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3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아예 지금 다 임차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총액은 8억 5천만 원. 그래서 4억 대출을 활용하시면 5억 2천만 원이면 이 난가저동 통건물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맞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볼게요. N세권의 중심에서 상봉동 소형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7호선과 경의 중앙선, 경춘선의 환승역인 상봉역을 도보로 약 1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트리플 역세권의 수혜 이외에도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상봉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뭐 ITX나 KTX나 이런 뭐 춘천이나 강릉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앞으로 주변 개발도 빵빵하고 또 원룸, 1.5룸, 투룸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이 소형 아파트가 1, 2인 가구를 겨냥해서 많이 지금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중랑구는 녹지가 좋아서 서울의 허파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 흐르는 중랑천과 근린공원들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도로 지화 사업에 따라서 기존 도로가 있던 곳에는 수변공원이 크게 조성이 되는데요. 여의도 공원의 10배에 달하는 크기로 아주 큼지막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군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고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중랑구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면목 패션 특정 개발 진흥지구 등의 대형 개발 계획으로 기대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면목선 경전철의 재추진,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개통 등 대규모의 교통호재들을 꽉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교통호재까지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1, 2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면서 소형 가구가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신혼부부나 뭐 1인이나 이런 싱글족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 이제 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짝꿍들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경우도 친정어머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소형 아파트처럼 2인실에 투룸에
살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게 주변에 식당 많고 또 초역세권 1인 살기 편한 곳이라야 되니까 그만큼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아주 편하시다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안 해요. 떨어져 있어도. 왜냐하면 주변이 다 생활편 시설이 바로 나오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그래서 점점 더 인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개드릴 소형 아파트는요. 위치가 7호선 상봉역 도보 1분 거리. 뭐 막 뛰어가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IT 춘천, ITX나 뭐 KTX, 뭐 춘천이나 강릉을 뭐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원룸 전용 면적은 15.86, 투룸은 전용 면적이 30.74. 그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뭐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요. 소형 아파트인데 7층에 위치한 투룸이고요. 준공은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라 뭐 다음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심이 있으시면 먼저 와서 좋은 층을 먼저 선점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매가는 원룸은 1억 6,700만 원, 투룸은 2억 7,700만 원이 700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평가 지역이라 조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달 3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봉동의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앞전 부동산에서 살펴보다시피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중랑구 상봉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룸과 투룸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변의 입지적인 가치를 강조해 주셨어요. 예, 입지가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초역세권에 사는 게 가장 편리하잖아요. 뭐 어디 빨리 움직이기도 좋고 지하철이 제일 빠르잖아요. 어디를 멀리 가는, 특히 멀리 갈 때는. 그래서 뭐 상봉역에서 군자역까지 8분, 건대입구까지 12분, 뭐 강남구청까지도 19분이면 뭐 강남까지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깜빡했어요. 경의중앙선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47호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또 상가가 있기 때문에 4호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 이용도 편하고요. 또 1, 2인 소형 가구가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소형 가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입지는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 5km 이내에 대학이 광운대, 동덕여대, 서울종합여대, 경희대학교, 카이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일대학교. 숨차네. 10개 대학이 5km 내에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있고 소형 아파트, 뭐 원룸, 1.5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뭐 교직원들 엄청 많겠죠. 뭐 그런 분들은 신혼부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투룸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이 학주 근접, 직주 근접으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봉화산이나 중랑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곳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7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KTX와 ITX까지 편리하게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통 여건이 좋은 데다가 개발 호재도 꽉 차 있어서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 상봉동은 조금 낙후된 기분이 들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굉장히 크게 복합 터미널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크게 볼 수 있고 차익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상봉역과 망우역 요 사이에 약 2만 9천여 평 부지에다가 지금 건설 예정에 있고요. 근데 바로 요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많이 보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로 여기 이쪽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요 색깔이 있는데 보시죠. 존치관리 관리구역까지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중랑천도 이용하시면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수변 도시로 또
탈바꿈되고 중랑천도 있고 뭐 주변에 망우 또 이게 저기 상봉역 망우역 복합 터미널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상업시설이나 문화, 한강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가히 뭐 상상이 갈만하죠. 그만큼 이쪽이 변모되고 또 생활하기 편한 게 바로 인근에 대형 쇼핑몰, H마트, C마트, 뭐 상봉터미널, 대형마트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또 생활하기 편리하고요. 초중고 인접지역이라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좋고요. 또 중랑천 수변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에 보면 아직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데 굉장히 멋있게 변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곳이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저평가 지역을 골라야 나중에 차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봉역 바로 근처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상봉역이 복합터미널로 예상이 된다면 이게 입지적인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겠고요. 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아질 지역이라는 점, 지금 선점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의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은 지금 다양하게 8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원룸, 투룸, 1.5룸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각양각색으로 있어 좀 길게 직사각형으로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정사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보셔서 진짜 내부 아주 알토란 같고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음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외형을 갖추고 내부도 인테리어가 거의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다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워낙 잘 져서 풀옵션에 에어컨, 세탁기, 전기 국답 인테리어도 아주 알차게 잘 돼 있고요. 보안 CCTV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1, 2인 소형 가구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이 돼 있어요. 초역세권이죠. 직주 근접이죠. 학세권, 교통, 또 사통팔달 교통 좋죠. 또 편리하게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의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데 먼저 이런 곳을 선택하시면 차익이나 그만큼 또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합니다. 요새 날씨가 참 좋으니까요. 직접 가셔서 입지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가격. 원룸은 아직 1억대예요. 1억 6,700만 원이고요. 강남 같으면은 원룸이 2, 3억대 되죠. 근데 아직은 이쪽은 좀 조금 저렴하죠. 그다음에 투룸은 2억 7,700만 원이고요. 원룸을 전세를 활용하시면은 1,700만 원이면 1억 5천 전세니까 예상하면 1,7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투룸도 2억 4천만 원 전세 활용하시면 3,700만 원이면은 투룸 또 투자하실 수 있고요. 월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에 원룸은 7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또 투룸은 3천만 원에 한 100만 원 가까이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은 대출이 8천만 원, 투룸은 1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룸 실투자금은 7,700만 원, 투룸은 1억 1,700만 원이면 월세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입지가 정말 좋은데 개발 호재가 꽉 차 있는 곳에서 희소성이 아주 높은 소형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 따져보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연락 주시면 맞춤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필살기만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직주 근접에 희소 가치 더하기. 광진구 화양동 복층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인데요. 도보로 딱 1분 거리라고 합니다.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 입구역도 걸어서 7분이면 닿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라도 교통도 편리하지만 인근에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있어서 대학생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고요. 네, 그렇죠. 이곳은 뭐 건대, 세종대, 인근에 또 한양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뭐 풍부하고 또 직주 근접으로 주변에 조금만 지하철로 움직이시면 뭐 10분대, 20분대, 30분대로 어디든지 사통팔달 직주 근접지로 그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지로 접근성이 뛰어난 것 또한 광진구의 자랑점입니다.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서울 도심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의 도로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의 조성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광진구 복합청사 개발 등 각종 개발 소식이 한창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개발 호재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피스텔은 우리가 다가구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와 조금 차별화돼 있죠. 왜냐하면 그 다가구나 소형 아파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 대형 또 건물로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 주변에 뭐 혼술, 혼밥 또 문화시설, 쇼핑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도 아주 가까운 곳, 또 직장에서 가깝고 또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지금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바로 초앞에 있기 때문에 뭐 길 건너에 있고 좌우로 있기 때문에 그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임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초역세권의 대학가가 풍부한 곳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7호선 어린이대공원 도보 1분인데 아주 초역세권이에요. 제가 휙 지나가 좀 빠른 걸음을 걸으니까 한 40초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건대 입구역이 좀 번화하죠. 그 인근에 한 7분, 7, 8분이면은 그 건대 입구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입지가 그 역으로는 최고로 초역세권으로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18.57제곱미터, 한 뭐 5.63평인데 지금 실사용 면적은 8.2평으로 한 뭐 9평 조금 안 되죠. 그다음에 총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이게 복층이기 때문에 보통 한 3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그 층수는 7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또 특징은 1층에서 3층까지 상가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상가 이용도 편리하고요. 4층에서 20층이 복층 오피스텔 266호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인데 지금 내년 10월 준공이기 때문에 10% 2,39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학생 때 자취를 시작했다가 직주 근접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서 직장인을 다닐 때도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일단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도보로 1분이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인 장점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제 뭐 이 오피스텔 하면은 조금 이렇게 아파트, 소형 아파트나 뭐 다가구 원룸 이런 거보다는 훨씬 조금 호텔급 네. 서비스로 지금 갖춰져 있으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금 그 서비스가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요. 이런 오피스텔도 옛날 오피스텔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더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건물 외관이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이렇게 코너가 아니고 삼면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어요. 어느 호실에 들어가도 답답함이 없고요. 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초역세권 40초 거리 여기서
걸어오니까 한 40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는 점. 1, 2인 가구가 이곳에는 지금 72.4%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 2인 가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상권의 중심 지역이죠. 이곳은 세종대, 또 건국대, 또 한양대학교, 성수, 또 IT밸리 25,000명 굉장히 많죠. 학생 수도 보통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 수나 그 교직원 수나 이쪽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꾹꾹 차는 그런 임차 수요 걱정 없고 뭐 백화점이나 스타시티몰의 종사자도 있고 건국대학 병원의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그 위치로도 아주 최고 우수한 입지고요. 그다음에 강남이나 잠실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쪽에 직장을 가지신 분도 이쪽에 살기 좋은 뭐 생활 인프라 때문에 이쪽을 찾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성수 IT밸리도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도 있고 캠퍼스 타운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양 로데오 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 좋아하는 게 혼술, 혼밥 좋아하죠. 젊은이들이. 뭐 문화생활, 물론 쇼핑, 문화생활, 뭐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것을 모두 원스톱으로 다 갖춰져 있는 곳. 뭐 바로 건대 로데오 거리도 바로 인근에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 그 어린이 대공원도 가끔 이제 뭐 쉼터로 어린이 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나 뭐 건국대학병원도 뚝섬이나 서울숲 한강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아주 다양하게 갖춰진 그런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 살펴보면요, 대학생들 정말 많고요. 또 임직원들 많죠. 그리고 상권이 많아서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도 아주 빵빵하다고요? 그렇죠. 개발 호재가 이제 지금 화양 1지구 해갖고 이 학교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주택가가 있어요. 근데 화양 1지구 지금 꾸준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바로 인근에 걸어보면 한 5분, 6분 거리 요 사거리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가 요 화양 사거리에 크게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 6월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걸어서 5, 6분, 10분 안에 있으면은 그만큼 살기 좋고 뭐 시설 잘 돼 있고 그런 쪽에 바로 지하철역 있고 그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내년 6월이고 여기는 10월이기 때문에 조금 이 텀이 있지만 두세 달 간격으로 그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요. 2020년은 뭐 거의 1인 가구만 30%, 1, 2인 가구를 합하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그 젊은이들의 생각이 우리 조금 뭐라 그럴까 베이비붐 세대하고는 좀 틀려서 이렇게 생활하기 편리하고 단초롭고 깔끔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율은 아주 알차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복층 오피스텔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는 만큼 투자 방법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피스텔과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것이 많이 다를까요? 이제 좀 다른 거는요. 이 복층 오피스텔이에요. 이 층고가 4m라서 복층 여기 침실로 사용하고 밑에는 널찍하게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요즘은 뭐 노트북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화장실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제 시스템 3중 로이 유리 창호로 돼 있어서 그만큼 단열성, 소음 차단, 냉난방비를 40% 절감하고 태양광 연료 전지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에너지 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이 뭐 좀 절감되는 걸 먼저 찾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 수익을 보시려면 이런 복층 오피스텔도 아주 우수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전망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제일 뭐 옥상 정원은 뭐 당연히 요즘은 많이 하는데 여기 특징은 이 스카이 라운지. 우리가 뭐 맨 꼭대기층 스카이 라운지는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 저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데 꼭대기 커피숍 이런데 가야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전부 여기 입주자 전부 다 스카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피트니스도 이용하고 뭐 2층 테라스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데 그만큼 이게 다른 곳하고 다른 게 요 스카이 라운지를 전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고 저 멀리 한강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다른 오피스텔과 차별화가 돼 있구나 그걸 확실히 아실 겁니다. 네,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라운지가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격적인 게 아주 매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 가격이 매력점이라고 하셨을까요? 금액은 지금 이제 2억 3,900만 원인데 지금 10% 내년 10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10%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전세 이제 활용을 하시면 한 1,700만 원 정도면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월세는 1,000만 원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뭐 대출을 활용하시면 8,600만 원이면 복층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채영 프로님과 함께 세 가지 필살기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필살기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연락 주시면 맞춤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채영 프로님께서 1부에 만나본 강성욱 프로님과 함께 신설 철도망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집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는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미나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무료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시청자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